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Variational Principle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그 여러 가지 example은 내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숙제로 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여태까지 배웠던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그러면 여러 개의 일렉트론들이 있는 원자들을 이해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물론 다음과 같은 거에 어떤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면 되냐 하면 당연히 해밀토니안이 전자들의 카이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물론 각각의 스쿼드, 각각의 쿨럼, 뉴클리어스와의 쿨럼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일렉트론들 사이에서의 리펄션, 다음과 같은 게 해밀토니안으로 주어지겠죠. 물론 여기 있는 거는 IJ에 대한 모든 썸이지만 IJ에 대한 모든 썸을 하다 보면 두 개가 같으면 안 되고, 모든 썸을 하다 보면 똑같은 걸 두 번 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반으로 나눠주면 모든 파서블한 썸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게 사실 이 시스템의 해밀토니안일 텐데, 일렉트론에 대한 해밀토니안일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의 솔루션, 웨이브 펑션과 아이겐 밸류를 구하면 우리 다음과 같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게 쉽냐 하면 그렇게 쉽지 않죠. 뭐냐면 C가 어토믹 넘버 한 입자, 한 전자당 뭐냐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3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C개 있는 거니까 3Z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있는 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풀기 어렵죠. 그래서 풀기 어렵다고 해서 못 푸냐? 왜 우리 인 프린시플 풀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해보고 뭐 별짓을 다 해보지만 역시 어렵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풀 수 있는, 그러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우리 한 건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뭘 생각해 보냐면, 하나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우리 전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우리 지난번에 힐륨 애텀에서 본 것처럼 힐륨 애텀이 바인딩 에너지를 어떻게, 에너지 스테이트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일렉트론이 여러 개가, 두 개가 있지만 한 개가 다른 뉴클리어스랑 다른 일렉트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한 개의 차지 디스트리뷰션으로, 다시 말하면 차지가 스크린된 이펙트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거를 Z개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다 이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자 하나가 있으면 나머지 Z-1개의 일렉트론이 있죠. 그럼 Z-1개의 일렉트론이 있으면 그게 나머지 한 개에 대해서는 적당히 딴 것과 뉴클리어스랑 전부 다 섞여가지고, 한 일렉트론이 보면 평균적으로 전자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니까 평균적으로 스크린이 된 쿨럼 포텐셜을 보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그런 걸 소위 이펙티브 포텐셜이라는 걸 집어넣어서 한 입자가 어떻게 보냐면 E 스퀘어드 R, C가 R에 의존하는 걸로, 이게 뭐냐면 이펙티브 차지가 점점 변하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R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 R이 0으로 가까이 가면 전자들 안 보고 뉴클리어스만 볼 테니까 Z가 되고,
이게 R이 점점 커지면 전자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NZ-1개의 전자로 둘러싸인 뉴클리어스를 볼 테니까 우리 가우스 법칙에 의하면 Z-1, 그러니까 요게 차지가 1로 가는 다 스크리닝이 돼서 우리 그런 리밋을 가진 ZR이라는 펑션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이펙티브 포텐셜로 기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다음 같은 게 뭐냐면 더군다나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그럼 스페리컬 전자가 한두 개면 모르지만 여러 개 있으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다는 게 그럴듯하죠. 왜냐하면 여러 전자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걸 다 에브리지를 취하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전자들을 하나씩 집어넣을 때 어떤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디얼한 경우에는 물론 딱 이게 컨스탄트면 우리가 잘 아는 쿨럼 포텐셜 프로블럼이 되겠지만 우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역시 우리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퀀텀 넘버 왜냐하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니까 그 다음에 스핀의 인디펜던트한 포텐셜이니까 스핀에 대한 퀀텀 넘버 또 하나는 하이드로진 애텀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레디얼 파트에 대한 레디얼 퀀텀 넘버로 우리가 에너지 레벨들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씩 채우면 되죠. 하나씩 채운다는 게 뭐냐면 Z가 n이 1일 때 제일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인데 제일 먼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자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에 n이 1일 때 L이 0인 경우에 2개 하이드로진 애텀인 경우에 하나 채우고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이용하면 똑같은 레벨에 한 개 더 들어갈 수 있죠. 스핀이 반대인 거. 우리 다음과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을 취하면 요거는 뭐죠? L이 0 S 그 다음에 S가 하나 있으니까 1/2 2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 쓰면 두 개는 제일 밑에 집어넣으면 두 개 집어넣을 수 있죠. 두 개 집어넣으면은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에서 두 개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틀림없이 이거는 이거는 스페리컬 오비탈 파트는 L이 0니까 패러티가 L이 0인 스테이트고 S는 따라서 엔티시메트릭 해야 되니까 스핀 싱글렛으로 들어가죠. 소리 뭐냐면 요거는 L이 다 0, 그 다음에 스핀 싱글렛 L이 0고 S도 0니까 1인 스테이트로 들어가죠. 힐륨인 경우. 그 다음에는 원자번호 3번인 경우에는 n이 1인 거를 다 채우고 그 다음에 2인 것까지 채워야 되죠. 2인까지 채우려면 1s 그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2s 우리가 가능한 건 2p 뭐 다음과 같은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두 개는 요 안에 있는 건 합해서 여기 지금 본 것처럼 L이 어떻게 된 거야? L이 0인 다음 같은 거 우리가 소위 closed shell이라고만 얘기해요. 스핀도 0이고 L도 0인 가운데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채우고 어떤 게 더 에너지가 낮냐면 S가 더 P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우리 그거는 퀄리터티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S라는 건 스페리컬리 시메트릭하고 R equals 0 근처에서의 원자핵과의 오버랩이 더 많죠. P는 원자핵 근처에서의 오버랩이 없죠. 따라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원자핵과. 따라서 에너지가 조금 더 높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더 에너지가 낮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전체 토탈 앵귤러 모멘텀은
요 스펙트로스코픽 노테이션을 빼면 요거 빼고 쓰면 되죠. 이거는 클로즈 쉘이니까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다음과 같은 식으로 우리 계속 채워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클로즈드 쉘이 어떻게 되냐면 2s2, 1s2, 2s2 또는 어떻게 했냐면 1s2, 2s2 그 다음에 2p가 있으면 2p에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냐면 6개가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다음같이 주어진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쿼텀 넘버를 쭉 채우면 그때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클로즈드 쉘이 되는데, 이렇게 될 때는 여기 바깥에서 전자를 하나 떼는데 쓰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이거 보면 클로즈드 되는 건 어토믹 넘버가 Z가 2, 4, 10.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처음 배웠던 매직 넘버라는 소위 이너트 가스들에 대한 원자 번호가 왜 이런 것들이 이너트 가스인가를 우리 알려줄 수 있는, 양자역학적으로 우리 설명할 수 있죠.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이 하는데, 그러면 과연 다음과 같은 이펙티브 포텐셜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만든다는 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냐? 실제로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한 하트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해밀토니안이 주어져 있을 때 하트리라는 사람은 다음 같은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우리 쓰기로 했어요.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을 어떻게 쓰냐면 당연히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써야 되죠.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이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칩시다.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phi 1부터 phi z까지라는 거, phi라는 거를 우리가 스페시파이 안 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냐면 요 각각은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웨이브 펑션이고, 지금 이렇게 각각 하나들의 웨이브 펑션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의 프로덕트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트라이얼 펑션이에요. 처음에 하트리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원 파티클 웨이브 펑션의 프로덕트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쓰자는 거죠. 물론 내가 지금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게 페르미언이면 페르미언이 가지고 있는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만족하는 형태의 웨이브 펑션을 써야죠. 다시 말하면 우리 요 싱글 파티클 펑션이 결정이 되면 임의의 두 개를 바꿨을 때 부호가 바뀌는 웨이브 펑션, 그 슬레이트 디터미넌트의 형태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그렇게 쓰면, 그렇게 쓰고 나서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미니마이즈 해요.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싱글 웨이브 펑션을,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을 찾으면 되죠. 근데 이게 벌써 복잡해졌죠. 왜 복잡해졌냐면 다음과 같은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써서 이거를 찾아서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phi i를 찾으라 그러면 우리 아직 phi i의 형태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기본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의 아이디어는 phi i를 phi i 에서 약간 바꿨을 때, 람다가 아주 작은 파라미터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약간 바꿨을 때 해밀토니안의 expectation value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면 요 근처가 스테이셔너리 한 곳에서 약간 변하면
이거의 변하는 것에서 해밀토니안은 양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람다의 리니어한 부분은 캔슬이 되고 적어도 람다 스퀘어 오더의 이펙트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미니멈 근처에서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 거에 리니어의 텀이 안 나타난다는 조건, 그다음에 이걸 람다 스퀘어로 나타난다는 조건을 취하면 우리 거기서 나타나는 이퀘이션이 물론 복잡하지만 그 이퀘이션은 계속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애큐러시까지 얻을 수 있어요. 이 방법을 하트리 어프록시메이션이라고 해요. 이 방법을 따르면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싱글 파티클 웨이브 펑션들의 프로덕트로 트라이얼 웨이브 펑션을 쓰자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피직스는 한 개의 일렉트론에 대해서 나머지 일렉트론들의 이펙트를 뉴클리어스 차지의 스크리닝 이펙트로 보자 이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전자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에브리지 센스로서의 쿨럼 포텐셜을 주는 형태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개 통계 물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지만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으면 하나는 놔두고 나머지 형태를 전부 다 에브리지 아웃한 효과를 쓰는 거를 소위 mean field approxim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트리 어프록시메이션은 주기율표 애텀의 전자들의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볼 때 mean field approximation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아이디어로 보고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스펙트럼을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지금은 여태까지 일렉트론만 뉴클리어스는 픽스돼 있고 일렉트론이 주위에서 자꾸 많이 있는 경우를 생각했었죠. 그럼 그 반대는 뭐냐면 프로톤 하나에다가 전자 하나 놓고 이번에는 뉴클리어스는 그냥 뉴클리어스가 아니라 애텀을 원자 핵을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있고 세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붙여나가면 다시 말하면 몰리큘이 되는 경우, 물론 두 개, 세 개 일반적으로 되진 않지만 왜 안 되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소이온, 우리 이건 재미없죠. 프로톤 하나만 달랑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힐륨, 뉴트럴한 힐륨에서 전자 하나를 떼는 다음 같은 힐륨 아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면 뉴클리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전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사이의 거리를 R, 어떻게 할까? 이걸 원점으로 하고 요 사이의 거리를 R, 그 다음에 원점에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R이라고 하면 이때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은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물론 그러면 이거를 퀀타이즈 해야 되나?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렉트론의 경우에도 프로톤까지 우리가 프로톤의 운동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퀀타이즈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일렉트론만 퀀타이즈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로톤은 하도 질량이 크니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쿨럼 포텐셜을 주는 차지, 일렉트릭 차지의 소스로만 작용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일렉트론이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뉴클리어스는 굉장히 크죠. 질량이 크니까 이거는 그냥 공간에 이렇게 딱 픽스돼 있고 이거는 다만 이 전자가 운동하는데 일렉트릭 차지를 제공하는 소스의 역할만 한다고 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포텐셜은, 물론 일렉트론에 대한 포텐셜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요거 이 사이에서 계산된 거, 이 사이에 된 거 더하면은 두 개가 부호가 만드니까 마이너스 E 스퀘어드, 하나는 R 마이너스 R 오버 2, 하나는 R 플러스 R 오버 2, 그 다음에 이 둘 사이에 인터랙션 R,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것에
그 포텐셜을 가지고 보는 건데, 이 포텐셜을 보면 맨 뒤에 있는 거는 전자의 코디네이트에 상관없으니까 이건 상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이거는 전자의 코디네이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그 정확히는 몰라도 저거에 대한 에너지 스펙트럼이 대략 라지 R에 대해서 어떤 펑션으로 주어질까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저기 있는 포텐셜을 라지 R의 함수로 본다고 칩시다. 좀 약간 이상한 얘기지만 R 있으면, 그러면 처음에 요거는 서로 간의 어트랙션을 보는 건데, 어트랙션을 보기 굉장히 어렵지만 R이 무지 크면, 라지 R이 무지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지 R이 무지 크면 이 전자는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하나 수소 원자 플러스 프로톤,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의 가장 작은 에너지, 이게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에너지는 이거 없는 수소 원자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겠죠. 그러니까 R이 무한대로 갈 때 틀림없이 요거랑 전자의 카이네틱 에너지까지 합해서 나오는 에너지 스펙트럼은 틀림없이,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 에너지라고 해야 되겠네. 포텐셜 에너지가 아니라 전자 에너지죠. 에너지가 뭐냐면 R이 무한대로 갈 때는 틀림없이 요게 접근할 거라는 거죠. 그죠? 라지 R이 0로 가면, 그냥 G가 2인 헬륨 뉴클리어스처럼 되죠. 헬륨 뉴클리어스에 전자가 하나 있는 바운드 스테이트가 되죠. 그래서 그 R이 0로 가면 틀림없이 여기다가 4를 곱한, C가 2니까 4를 곱하면 그 있죠. 그러면 대략 에너지 레벨이 R에 대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면 라지 R이 변함에 따라서 대략 다음과 같은 R에 대한 비헤이비어를 보일 거라 이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특별한 리미팅 비헤이비어를 보면 우리가 피직스에서 요 앞에 있는 두 개랑 일렉트론의 카이네틱 에너지를 더한 거에 대한 전체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비헤이비어를 보일 테고, 이거는 스몰 r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상수죠. 상수를 그냥 더하면 되죠. 근데 r분의 1이죠. 그죠? 그러니까 토탈 에너지는 이 두 개 더하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미니멈이 있을 수 있죠.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미니멈이 있으면, 미니멈이 존재하면 다음과 같은 아이언이 존재를 하는 거고, 이 미니멈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이언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건 굉장히 퀄리테티브한 얘기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몰리큘 아이언 같은 경우, 몰리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경우 이거의 바인딩 에너지가 대략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퀄리테티브하게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양자역학에서 많은 입자들을 다루는 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긴 하지만, 대개 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in principle 우리는 풀 수 있다고 하죠. 뭐냐면 적어도 그 시스템을 만족하는 웨이브 펑션이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컨스트럭트 할 수 있죠. 문제는 그걸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기본적으로는 우리 그 아이디어는 우리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주기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이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우리가 아이덴티컬 페르미언의 그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우리 여러 가지 특성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해서 우리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에 대한 주제는 막을 내리고,
이번 시간부터는 Time Dependent Perturbation Theory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퍼터베이션이 뭔지 알았고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는 게 뭔지 알았으니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가 뭔지는 우리 잘 알아요. 뭐냐면 주어진 unperturbed 해밀토니안, 우리가 그거의 에너지 스펙트럼과 아이겐 스테이트를 잘 알고 있는 unperturbed 해밀토니안에 약간의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는데 그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 이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는 거죠. 그래서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랑 Time Dependent Perturbation Theory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우선 여러분들이 아는 걸 보면 Time Independent Perturbation Theory에서는 그 퍼터베이션도 역시 시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해밀토니안, 토탈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돼요.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원래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어떤 특정한 아이겐 스테이트, 아이겐 펑션이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에너지 레벨이 얼만큼 변하겠느냐, 혹은 그렇게 해서 변한 레벨의 에너지 디퍼런스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걸 물어보죠.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에서는 그 얘기가 좀 더 달라져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은 을 집어넣으면 토탈 해밀토니안은 비록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이 타임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더라도 퍼터베이션이 타임 디펜던트 하면 토탈 해밀토니안은 타임 디펜던트 하죠. 그러면 이 시스템은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에너지가 보존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주어진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한 에너지 레벨에서 다른 에너지 레벨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를 방출하면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혹은 낮은 에너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로 올라가는, 우리 다음과 같은 과정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런 데서 우리 물어보는 게 그럼 뭔가 하면, t equals 0에서 어느 한 스테이트에 있으면 다른 스테이트로 떨어질, 물론 아이겐 스테이트는 unperturbed 스테이트들의 한 아이겐 스테이트에서 다른 아이겐 스테이트로 트랜지션을 일으킬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물어봐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튜넷이 변할 테니까. 그런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응용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에 결국 마지막으로 스캐터링을 볼 텐데, 스캐터링이 뭐죠? 스캐터링이 어떤 타겟이 있으면 우리 여기다가 다른 입자를 부딪혀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는 건데, 우리 양자역학적으로는 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타겟은 놔두고 우리 들어오는 파티클은 이걸 플레인 웨이브로 볼까? 이게 들어오는 파티클을 어떻게 볼까? 프리 파티클이 처음에 들어오는데 프리 파티클은 다루기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우리 그냥 입자 하나를 쏘는 게 아니라 입자의 플로우가, 플럭스를 가진 플로우가 들어와서 충돌을 해나가면 계속 스테디 스테이트 플로우가 되죠. 그래서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얼만큼 들어온 입자 중에서 얼만큼 그쪽으로 튕겨나가느냐 하는 거를 보는 게 이제 스캐터링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로 만들었죠. 이런 경우에는 스테디 스테이트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의 아이디어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타겟은 정지해 있고 들어오는 플레인 웨이브의 에너지가 있죠.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특별히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나가는 웨이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가는 트랜지션, 그것도 물론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얼마냐, 우리 이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에 비례한 양이에요. 의존하는 양이에요. 똑같은 아이디어를 우리 어떻게 보냐면, 실제로 우리가
부딪힐 때는 스테디 스테이트로 하지만 그러지 않고 실제로 입자 하나를 타겟을 부딪힌다고 하면 이건 이 입자는 그럼 웨이브 패킷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웨이브 패킷이 정지하고 있는 상황, 이게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타겟은 이 사이에 인터랙션 포텐셜을 주는 소스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웨이브 패킷이 가만히 있으면 원래 이게 이렇게 타겟에서 움직이지만 이게 가만히 있으면 타겟이 이렇게 오죠. 그럼 타겟은 포텐셜을 주는 건데, 포텐셜이 예를 들어서 거리에 의존한다 그러면 포텐셜이 타겟 점점 가까이 오면 포텐셜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파티클은 가만히 있는데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포텐셜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시간이 변했을 때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스테이트가 다른 한쪽 방향으로 튕겨나갈 수 있는 트랜지션 앰플리튜드가 뭐냐? 이거는 시간이 변하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도 물론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를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문제로 만들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때?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구하고 싶을 때.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에너지 레벨, 그 에너지 레벨에 따른 아이겐 펑션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보는 게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의 주된 아이디어고,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는 한 에너지 언퍼터브드 해밀턴의 한 에너지 레벨에서 다른 에너지 레벨로 어떻게 트랜지션을 하느냐 하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묻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하이드로젠 애텀, 보어의 하이드로젠 애텀부터 우리 여태까지 여러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이드로젠 애텀에 대해서 푼 건 전부 다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에 의해서 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어진 퍼터베이션이 쭉 있으면 그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만, 소위 스펙트럼만 구했어요. 에너지 스펙트럼만 구했어요. 근데 보어 시절부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려면 포톤을 내거나 방출하거나 흡수한다 그랬죠. 왜 포톤을 내거나 방출하냐면 전자는 항상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하면 반드시 에너지의 교환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걸로 결정이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차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인터랙션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우리 높은 에너지 상태,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 그렇진 않지만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랜 시간이 있으면 제일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지죠. 포톤을 내면서.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스폰테이니어스 디케이라고 해요. 그래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는 걸 그러면 낮은 에너지 상태로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얼마냐, 소위 말하는 라이프 타임이 얼마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인터랙션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하이드로젠 애텀에서 여태까지 배웠던 하이드로젠 애텀의 에너지 스펙트럼에서 이제는 다이내믹하게 한 에너지 상태에서 다른 에너지 상태로 내려오는 그런 트랜지션 레이트 혹은 그 입자의 라이프 타임, 디케이 레이트, 더 나아가서는 스캐터링을 할 때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것이 남은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토픽들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면 포뮬레이션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잘 아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있다고 치고 그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아이겐 펑션과 에너지 스펙트럼은 우리 전부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하이드로젠 애텀이나 아니면 하모닉 오실레이터나 박스에 있거나 우리 이런 걸 다 우리 exactly 잘 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있는데 토탈 해밀토니안은 H0 플러스 람다 V 는 시간에 의존하는 퍼터베이션이 있다고 칩시다. 물론 여기 V랑 H0는 거의 오도가 같고 람다는 디멘션이 없는
스몰 파라미터로 요게 람다가 굉장히 1보다 작으면 퍼터베이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람다를 끄집어냈어요. 우리 그렇게 하면 스몰 파라미터에 대한 파워 카운팅을 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끄집어냈죠. 실제로 인터랙션이나 모든 거에 람다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몰 파라미터가 뭔가를 끄집어내야 돼요. 하지만 그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 그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오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 theory인 경우에는 토탈 해밀토니안도 타임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전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타임 디펜던트 파트, 타임 인디펜던트 파트로 나눈 다음에 타임 디펜던스는 쉽게 구할 수 있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를 고민을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는 토탈 해밀토니안의 타임 디펜던트한 퍼터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타임 인디펜던트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은 있을 때 우리 어떤 스테이트가 만족하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IH 바 ET H0 다음과 같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theory는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psi-t는 어떻게 쓰면 좋은데? 이건 어쩌지? 가 아니고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들의 셋은 컴플릿 셋을 이루죠. 그럼 이건 적어도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항상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쓰는데 주어진 시간 만약에 이게 없으면 람다 b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람다가 0이면 타임 인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이 없으면 우리 이 시스템에 다음 같은 해밀토니안이 주어진 것에 대한 되었을 때 임의의 스테이트는 요거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과 각각에 따른 타임 이볼루션 그거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타임 디펜던트 파트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요 부분이 변해야 될 거예요. 자, 요 부분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 변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뭐냐면 CN이 이 람다가 0일 때는 CN이 컨스탄트고 타임 디펜던스는 오로지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 전체가 우리가 잘 모르는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을 텐데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에는 이건 다음과 시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CN이 컨스탄트가 아니라 CN이 타임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치고 람다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요게 타임 인디펜던트한 컨스탄트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요건 안 바꾸나요? 요걸 바꿀 걸 전부 다 여기다 observe를 시킨다는 거죠. observe를 시켜서 우리 요 형태를 유지해서 씁시다. 그 타임 인디펜던트한 경우랑은 하나 다른 게 뭐냐면 이제는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피지컬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때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뭐냐면 뭐죠? probability에 해당되는 거죠. 그 probability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놓고 우리 어떻게 하냐면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CN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CN이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구해서 CN을 람다에 대한 퍼터베이션으로 풀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쓰면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summation n 왼쪽 걸 쓰면 IH 바 DDT 이거는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두 군데 있으니까 체인 룰을 쓰면 되죠. 첫 번째 거는 IH 바 DCN DT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여기다가 IH 바를 곱하면 EN이 나오니까 플러스 EN N0 CN e to the minus I EN 0T over H bar FIN 이게 뭐냐면 H0 요거를 여기다가 어플라이 하면 그냥 넘버죠. H0는 여기 어플라이 하면 요거에 아이겐 밸류를 끄집어내고 람다 VT는 그대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summation n CNT e to the minus I ENT over H bar EN0 플러스 람다 VT phi 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EN0에 대해 해당되는 거는 캔슬이 되죠. 그래서 전부 다 왼쪽으로 넘기면 summation n IH 바 D CN DT 마이너스 람다 VT CN e to the minus I EN 0 T over H bar phi n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얻었죠. 그러면 오른 왼쪽에다가 phi m 물론 m과 n이 같지 않은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여기다 phi m을 어플라이 하면 넘버니까 phi m은 서메이션 중에 phi m이 오소노멀 하니까 처음에 거는 IH 바 DCM DT e to the minus I EN M 0 T over H bar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제 왼쪽으로 쓰지만 다시 오른쪽으로 넘기면 오른쪽은 람다 summation n CN T e to the I EN 0 T over H bar phi m V T phi n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한쪽으로 넘기면 I H bar DCM DT는 물론 람다를 저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하지만 N CNT e to the I 가만있어 보면 부호가 바뀌었죠? 그대로 써야죠. EM 0 minus EN 0 T over H bar phi M lambda VT phi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쓸 중요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우리 이 항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물어봐야죠. 문제를 물어보는데 문제를 어떻게 물어보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싶냐 하면 이니셜 스테이트의 특정한 한 스테이트에 있는 경우, 다시 말하면 t가 0일 경우에 어떤 특정한 한 unperturbed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다고 쳐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Cn0는 K가 n이 K일 경우만 있는 경우죠. 이니셜 컨디션이 주면, 혹은 이건 T가 0라고 했지만 물론 우리 꼭 시간, 퍼터베이션이 켜지는 시간을 T가 0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오래전에 켜졌다고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놔도 돼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것이 있으면 M이 K랑 다르면 M이 K랑 다르면 IH 바 DCM DT는 어떻게 쓸까? 이거는 처음에 델타 NK였으니까 CN이 0으로 가면 이거를 어떻게 CNT는 여기서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잘 보면 이게 T가 0인 경우에는 그러면은 K, N에 대한 모든 서메이션을 하는데 그 중에서 K인 것만 제일 크고 T가 0인 경우 그거만 있는 경우죠.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여러 가지로 섞일 텐데 섞이는 유일한 방법은 람다에 의해서 섞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CN은 뭐냐면 CNT는 CN0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CNT가 델타 NK인 거 이외의 다른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커지겠지만 이거는 오더 1이지만 나머지는 적어도 람다보다 더 서프레스된 양으로 커질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람다의 리딩 텀을 끄집어내면 이 서메이션 중에 도미넌트한 텀만 끄집어내면 되죠. 왜냐면 벌써 여기 람다에 대한 텀이 있으니까 그 도미넌트한 텀은 요게 델타 NK일 때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걸 쓰면 람다 요걸 집어넣으면 서메이션이 다 없어지고 e to the I e m0 마이너스 e k0 t over h 바 phi m vt phi n phi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고서 적분을 해요. 이제 이건 적분하기 쉽죠. 왜냐하면 오른쪽에는 CM의 인디펜던트, CM은 람다 over IH 바 적분을 하면 되죠. 인테그랄 0부터 어떤 시간 t까지 CMT는 그렇지. dt 프라임 e to the I e m0 마이너스 e k0 t over h 바 phi m vt 프라임 phi k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 양을 앞으로 이거 다 쓰기 귀찮으니까 EM0 마이너스 EK0 나누기 H바
요건 틀림없이 앵귤러 프리퀀스의 유닛을 가지고 있죠. 우리 요거를 오메가 mk로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요거를 요것도 T'인데 요걸 다시 쓰면 오메가 mk T'.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굳이 m이 k랑 다를 때만 썼냐? m이 k랑 같으면 이렇게 쓸 수 없냐? m이 k랑 같으면 우리 이거는 없고 이걸 그냥 적분한 형태로 쓰고 t가 0일 때 델타 nk였으니까 델타 nk 더하기 이거에다가 요게 0인 팩터로 쓰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처음에 우리가 스테이트에 대해서 시작하는 질문이 뭐냐면 한 스테이트가 특별한 스테이트를 하나 정했어요. 어떤 주어진 H0의 특별한 아이겐 스테이트 하나. 그러면 웨이브 펑션이 이볼브 해 가면 우리 각각 여기 있는 걸 본 것처럼 cn의 절대값의 제곱을 주어진 어떤 t에 대해서도 절대값의 제곱을 모든 n에 대해서 썸을 하면 항상 1이 돼야 되죠. 그 probability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m이 k랑 다를 때는 cm이 람다의 first order죠. cm의 절대값의 제곱은 람다 스퀘어 오더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ck의 제곱 더하기 k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cm의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하면 그게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ck의 절대값의 제곱은 람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 마이너스 람다 스퀘어부터 시작하죠. 자, 이 양은 람다 스퀘어부터 시작해요. 저 ck에 남아있을 내가 말로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은데, m이 k랑 다를 때는 cmt의 절대값의 제곱은 람다 제곱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라도 ckt의 절대값의 제곱과 이걸 다 합하면 항상 1이 돼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오더 람다 제곱이죠. 그러면 ckt의 절대값의 제곱은 다음과 같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ck는 역시 다음과 같이 돼야 돼요. 그죠? 여기 이게 오더 람다가 있으면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오더 람다의 텀이 있죠. 그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ckt는 1 더하기 오더 람다 스퀘어부터 시작하고 ck랑 m이 다른 경우에는 람다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걸 구할 때는 m이 k랑 다시 말하면 원래 있는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할 프로버빌리티를 우리 주로 계산을 해요. 남아있는 거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트랜지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계속 거기에 남아있을 거나 둘 중에 하나죠. 이거는 트랜지션을 하는 게 앰플리튜드가 오더 람다에 비례하는 거고, 가만히 남아있는 거는 1에서 람다 스퀘어만큼 그 다음 커렉션은 람다 스퀘어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m이 k일 때는 이 포뮬라를 쓰지 않는 거예요. 남아있을 확률은 1에서 트랜지션을 일으킬 확률을 다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처음에 시작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약간 특별하게 우리 생각을 해서 따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물어봤던 질문은 뭐냐면,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어리에서 우리가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phi n psi t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재미없으니까 한 가지 example.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원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이 어떻게 주어지고 언퍼터브드 아이겐스테이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알죠? 여기에 퍼터베이션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 QEX, 이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일렉트릭 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차지 Q를 가지고 있고 일렉트릭 필드 E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오는 일렉트릭 다이폴에 의한 포텐셜인데, 일렉트릭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의존하는 경우, 이때까지는 컨스탄트 필드였는데 우리 컨스탄트가 되지 않고 일렉트릭 필드를 짧은 시간에 펄스만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렉트릭 필드를 맥시멈이 2이고 이거를 요 위스가 아주 짧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렉트릭 필드를 펄스로 탁 주고 끄면 이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다른 스테이트로 트랜지션할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타임 디펜던스를 정확히 줘야 되니까 이런 펄스를 준다는 거는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그 다음에 타워가 굉장히 짧은 경우, 작은 경우라고 우리 생각해 보면 되죠. 다음과 같은 펄스가 있을 때, 그러면 우리 아까는 t equals 0에서의 스테이트를 줬는데 여기서는 t equals 0에서의 스테이트가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면 곤란하죠. 그 전에 일렉트릭 필드가 켜져 있을 테니까. 이때는 가우시안이 조금만 벗어나면 훨씬 더 빨리 0이 되니까 이니셜 스테이트를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곳에서 구한 다음에 펄스가 있은 다음에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혹은 t가 적어도 0보다 컸을 때 우리 펄스가 프로바빌리티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펄스가 지난 다음에 t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다가 펄스를 딱 주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상태로 트랜지션을 했느냐, 그 상태로 트랜지션할 프로바빌리티가 얼마냐, 그리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어보는 거랑은 다른 질문이죠. 그래서 이걸 하면 Cn 시간이 무한대인 곳에서는 우리 아까 있는 걸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게 이제 스몰 파라미터죠. 자, QE 람다 대신에 IH 바 VT에 대한 expectation value를 치는데 이건 넘버니까 밖으로 나오고, 요거에 대한 요 X는 오퍼레이터니까 우리 이렇게 쓰고, 나머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t 프라임, 우리 아까 어떻게 썼죠? I 오메가 mkt니까 0에서 m으로 오면 이게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 원래 우리 했던 걸 치면 t는 t까지 dt 프라임 e to the I 오메가 n0 t 프라임 e to the 마이너스 t 프라임 스퀘어드 타워 스퀘어, 우리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근데 우리 t가 훨씬 더 타워보다 크다고 하면, 우리가 측정하는 곳이 타워보다 훨씬 더 큰 곳이라고 하면 effectively 요거를 무한대로 보내도 괜찮죠. n 무한대는 QE over IH 바 N X0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dt 프라임 e to the, 이게 어떻게 되더라?
이 n이 h 바는 n 플러스 1/2 오메가니까 자 n에서 이 제로를 빼면 n이죠. n 오메가죠. 그래서 뭐냐면 I n 오메가 t 프라임 e to the 마이너스 t 프라임 스퀘어 이거 계산하면 돼요. 우리 시간에 대한 팩터는 우리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니까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죠. 뭐냐면 엑스포넌트를 컴플리트 스퀘어를 하면 되니까 컴플리트 스퀘어를 하면 야 좀 조용히 좀 해라. 야 조용히 좀 해라. 아주 거기서 응원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려고 그러면 엑스포넌트 텀을 컴플리트 스퀘어를 이루면 되는데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스퀘어로 끄집어내면 t 프라임 스퀘어 마이너스 I n 오메가 타우 스퀘어 t 프라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거는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스퀘어 t 프라임 I n 오메가 타우 스퀘어드의 스퀘어 마이너스 요걸 해야 되니까 4분의 n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타우 4승 하지만 이거를 빼면 마이너스 타우 스퀘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부호까지 바뀌어야지. 여기 앞에 부호 마이너스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아닌가? 헷갈리네. t 마이너스 int의 제곱. 근데 요거의 제곱을 빼야 돼. 근데 플러스야. 그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적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e to the 마이너스 ax 제곱 dx는 스퀘어 루트 파이 오버 a죠. a의 리얼 파트가 0보다 크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 요걸 집어넣으면 요 양은 스퀘어 루트 파이 타우 스퀘어는 x니까 타우 그 다음에 e to the 마이너스 4분의 n 스퀘어 오메가 스퀘어 타우 스퀘어 다음 같이 주어지고 요거는 우리 알죠? 뭐냐면 x가 넘버 오퍼레이터로 쓰면 혹은 크리에이션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로 쓰면 a 대거로 쓸 수 있으니까 a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어플라이 하면 0이고 a 대거는 이거는 1으로 만들죠. 따라서 트랜지션을 아무데나 트랜지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n이 1인 상태로만 트랜지션을 해요. First excited state로만. 그 하는 매트릭스의 값이 바로 이 앞에 있는 요 양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앰플리튜드를 계산을 해보면 이제 거의 다 왔는데 n이지만 n이 무한대는 n이 1일 때만 어떻게 되냐면 QE over IH 바 그 다음에 타우 over 타우 스퀘어트 파이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드 타우가 n이 1이니까 5 그 다음에 이거는 제곱이니까 h 바 over 2m 오메가 다음 걸 쓸 수 있죠. 따라서
원으로 가는 것만 아니까 원 스테이트로의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그러면 H바는 없어지고 교수님, 그 뒤에 EM 오메가 H가 오메가 EM 오메가를 붙였으면 되지 않나요? 제곱하기 전이니까. 이거의 제곱을 해야 되는, 이거의 제곱을 해야 되는. 제곱하기 전이니까. 그렇지. 이거의 H바의 스퀘어 루트네. 이렇게 돼야 되죠. 쏘리. 제곱을 하면 이게 어떻게 되나? EM 오메가 분의 H가 하나 밑에 있고 파이 Q 스퀘어드 E 스퀘어드 타우 스퀘어드 e to the 마이너스 오메가 스퀘어드 타우 스퀘어드 오버 2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인 건 전부 0이죠. 그 다음에 제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은 1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시리를 하면서 많은 걸 볼 텐데 우리 여기서도 본 것처럼 특정한 스테이트로 옮겨가는 이 양은 어디서 왔냐 하면 여기서 왔죠. 그죠? 그러니까 물론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어떤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결정이 돼요.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의해서 특정한 값이 결정되는 소위 셀렉션 룰은 매트릭스 엘리먼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양은 이 엑스포넨셜 팩터가 이게 뭐냐면 엑스포넨셜 팩터로 주어져 있지만 우리 오메가랑 타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러면 타우가 굉장히 커지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타우가 0로 가는 경우에는 타우가 0로 가는 리밋은 어떻게 되죠? 피지컬리 타우가 0로 가면 정말 펄스로 주는 거죠. 펄스로 주는 타우가 0로 가면 이게 0이죠. 타우 스퀘어가 있으니까 이건 아무런 트랜지션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걸 소위 말하는 sudden approximation이라고 하고 타워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그리면 뭐 거의 항상 켜져 있는 거죠. 그죠? 항상 켜져 있으면 이 경우는 P1이 0으로 가죠. 항상 켜져 있으면 트랜지션이 안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나중에 일반적으로 보여줄 소위 아디아베틱 시어렘이라는 거의 특별한 예예요. 아디아베틱 시어렘이 뭐냐면 퍼터베이션이 켜지고 꺼지는데 아주 천천히 변할 경우 퍼터베이션이 켜지고 꺼지는 게 아주 천천히 변할 경우에는 여기랑 요 시스템이랑 다르죠. 왜냐하면 토탈 해밀토니안이 다르니까. 이 시스템이랑 이 시스템은 같죠. 꺼진 다음이니까. 퍼터베이션이 아주 천천히 켜지면 우리가 그걸 아디아베틱 케이스라고 하는데 천천히 켜지면 여기와 여기는 해밀토니안이 달라요. 이거는 퍼터베이션이 t=0에서의 값이 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퍼터베이션이 없는 경우니까 다르지만 여기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딴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말고 여기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퍼터베이션이 천천히 켜지면 요 시스템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디아베틱 시어렘이에요.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 시스템의 아디아베틱 시어렘은 요거의 아이겐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디아베틱 시어렘의 아주 스페시픽한 example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오늘 Time Dependent Perturbation Theory를 써서 다음과 같이 Transition Probability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걸 구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엔 그럼 우리 뭘 할 거냐 하면, 우리 이 퍼터베이션은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우리 시간에 대한 디펜던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우리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거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을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죠? 앵귤러 프리퀀시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들을 합해서 딴 데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라고 피크 근처에서만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퍼터베이션을 만들려면 이 안에 앵귤러 프리퀀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를 리니어 슈퍼포지션을 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의의 로컬라이즈드 웨이브를 봤으면 우리 그거는 슈퍼포지션에 의해서 플레인 웨이브의 썸으로 볼 수 있으면 각각이 요거를 줄 수 있는 특별한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컴포넌트,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싱글 앵귤러 프리퀀시가 있는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우리 그런 걸 소위 우리가 하모닉 퍼터베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주어졌을 때 나오는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물론 요거를 이거 아비트러리한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 우리가 지금 쉽게 가우시안으로 줬지만, 이게 아비트러리한 시간에 대한 함수일 때는 앵귤러 프리퀀시로 디컴포즈 하는 게 편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웨이브를 봤을 때 우리가 많이 해봤듯이. 그래서 뭐냐면 앵귤러 프리퀀시의 여러 컴포넌트를 디컴포즈를 했을 때 각각의 싱글 앵귤러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에 기여하는 게 어떤 식으로 주어질지를 알아보면 우리 그 결과를 이용해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에 의해서 포톤이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것을 다음과 같은 소위 하모닉 퍼터베이션에 의해서 기술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지 않고 플레인 웨이브로 주어지는 e⁻i 오메가 t로 주어지는 하모닉 포텐셜에 대해서 퍼터베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